이번 시간에는 한글 윈도우 10의 특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윈도우 10 운영 체제는 우리 컴퓨터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하드웨어,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이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도와주고요. 그리고 사용자한테는 더 편리한 컴퓨터 환경을 제공해 줘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컴퓨터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그런 환경을 제공해 주는 그런 운영 체제가 우리 윈도우 10이다라고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 시험 문제에도 이 특징이 이제 주로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다음 중 윈도우 10의 특징이 아닌 거 찾아라 그렇게도 나오기도 하고요. 어떤 특징에 대한 이제 설명을 써놓고 이게 뭐냐, 이게 누구 거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기도 해요. 그래서 이 특징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얘는 이제 GUI를 사용해요. GUI가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의 약자예요. 그래서 GUI라고 흔히 부릅니다. 얘는 이제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다 그러면 그래픽이 이제 그림, 아이콘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콘 같은 것들로 사용자들이랑 서로 인터페이스, 대화를 한다. 그런 뜻이요. 그래서 우리가 키보드로 이제 명령어 같은 것들을 입력하지 않고 아이콘이 됐든 메뉴가 됐든 그런 것들을 마우스로 전부 다 선택해서 작업 같은 것들을 수행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는 그런 환경을 보고 우리가 GUI라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제 컴퓨터를 쓸 때는 명령어를 모르면 컴퓨터를 전혀 못 썼어요. 왜? 지금처럼 우리 윈도우처럼 이제 아이콘이 됐든 메뉴가 됐든 그런 게 없었어요. 오로지 그냥 까만색 화면에 하얀색 글씨만 나와서 명령어를 알아야 컴퓨터를 전부 다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우리 마우스 사용법만 조금만 알면 이제 초보다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GUI를 채용해서 이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저명 멀티태스킹이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 선저명이 뭐냐? 선저명의 반대가 비선저명이에요. 선점하고 비선점의 차이가 뭐냐면은 가장 큰 차이점이 강제 종료를 시킬 수 있냐 없냐 그 차이요. 우리가 이제 컴퓨터를 사용할 때 이제 한 가지 프로그램만 실행을 시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프로그램 동시에 막 실행을 시켜요. 실행시키다 보면은 특정 프로그램이 응답 없음 뜰 때가 있죠. 그때 이제 강제 종료를 시킬 수 있냐 없냐 그 차이요. 강제 종료를 지금 우리 윈도우는 전부 다 강제 종료 시킬 수 있죠. 그렇게 이제 강제 종료 시키는 걸 보고 우리가 선저명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고 강제 종료를 시킬 수 없는 거를 보고 우리가 비선저명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윈도우가 개발되기 이전에 이제 도스라는 거를 썼는데 그때는 비선점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특정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다가 만약에 중간에 응답 없음 그렇게 이제 프로그램이 멈췄어요. 멈추게 되면 이제 컴퓨터도 아예 멈춰버려요. 그러면은 그때 해결 방법이 이제 컴퓨터를 껐다 켜는 방법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컴퓨터를 사용하다가 강제로 막 억지로 끄고 그러면 이제 컴퓨터에 무리가 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보완해서 그걸 좀 더 좋게 만들어서 이제 선저명으로 우리 윈도우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운영체제가 각 작업들 여러 개 프로그램을 시켰을 때 여러 개 프로그램들의 CPU 이용 시간 같은 것들을 전부 다 제어를 해요. 그래서 앱을 실행하는 도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때 뭐를 시킬 수 있다? 강제 종료를 시킬 수 있다. 강제 종료를 시키고 그 프로그램이 사용하던 모든 시스템 자원 같은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반환하는 그런 멀티태스킹 운영 방식을 보고 우리가 선저명 멀티태스킹이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앱이 CPU를 독점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더라. 그래서 시스템 다운 현상 없이 더욱 안정적으로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더라. 그게 이제 선저명 멀티태스킹이라는 그 특징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윈도우 7까지는 하나하나 프로그램들마다 전부 다 그냥 프로그램이라고 불렀는데 이 윈도우 10부터는 이제 프로그램이라는 말을 안 쓰고요. 우리가 컴퓨터에 사용하는 모든 응용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전부 다 우리가 애플리케이션이라고 부르는데 그 애플리케이션이라는 말을 줄여서 우리가 앱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앱이다 계속해서 이제 앱이라는 말이 나올 거예요. 그런 앱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거는 우리가 컴퓨터상에서 사용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줄여서 이렇게 부르더라.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가 스마트폰에서도 앱 같은 거 다운받잖아요. 그죠? 그 앱이 프로그램이에요, 프로그램.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응용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전부 다 줄여서 앱이라고 부른다.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플러그 앤 플레이하고 PMP가 나왔습니다. PMP다 그러면 이제 우리말로 하게 되면 자동 감지 장치, 자동 인식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PMP라는 영어가 플러그 앤 플레이 요 영어의 약자예요. 플러그 그러면 이제 꽂는다 그런 뜻이고 플레이 그러면 이제 실행시킨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플러그 앤 플레이 그러면 꽂으면 바로 실행된다. 그런 뜻이요. 우리가 이제 USB 같은 거 많이 쓰잖아요. 그런 거 USB 같은 거 컴퓨터에 갖다 꽂으면 어떻게 돼요? 자동으로 인식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만들어 주죠. 그런 기능을 보고 우리가 PNP, 플러그 앤 플레이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컴퓨터에 하드웨어 같은 것들을 설치했을 때 그 해당 하드웨어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끔 필요한 그런 시스템 환경 같은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운영체제 윈도우 10에서 자동으로 그렇게 구성을 해줘요. 구성을 해서 사용자가 바로바로 쓸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기능, 그런 특징을 보고 우리는 PNP, 플러그 앤 플레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이 윈도우가 하드웨어 규격을 자동으로 인식해서 시스템 환경을 설정해 주기 때문에 사용자가 직접 환경 설정을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더라. 예전에 이제 윈도우가 개발되기 전에는 하드웨어를 하나 사가지고 왔어요. 예를 들어서 뭐 그래픽 카드를 하나 샀다. 그러면은 사용자가 직접 전부 다 그 환경 설정을 다 해줘야 돼요. 그래야 그 장치를 우리가 쓸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 PNP라는 기능이 나오고 나서부터는 사용자가 직접 환경 설정을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아주 좋은 기능이죠. 그래서 이런 이제 플러그 앤 플레이 기능을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하드웨어 그리고 소프트웨어가 전부 다 플러그 앤 플레이 그 기능을 지원을 해줘야 우리가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장치들은 전부 다 이 플러그 앤 플레이 기능을 다 지원하지만 예전에 이제 초창기 때만 하더라도 이 기능을 지원하는 게 있었고 안 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전부 다 이제 플러그 앤 플레이, PNP 기능을 지원하는 그런 장치들만 우리가 PNP를 할 수 있더라. 이렇게 이제 운영체제에서 이런 PNP 기능이 지원이 되면 각 장치들마다 이제 IRQ가 됐든 DMA가 됐든 IO 주소 같은 것들이 충돌되지 않도록 자기가 알아서 다 설정을 해줍니다. 여기서 이제 IRQ다 그러면 IRQ가 뭘 얘기하냐면은 각 장치들이 이제 CPU를 사용하고 싶으면 CPU한테 이제 인터럽트 신호를 보내야 돼요. 그 인터럽트 신호가 전달되는 그 통로를 보고 우리가 IRQ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IRQ는 모든 장치들마다 다 IRQ 값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근데 어떤 특정 두 개의 장치가 있는데 그 두 개의 장치가 IRQ 값이 똑같다? 그러면 서로 충돌이 일어나겠죠. 그런 충돌이 발생하지 않게 알아서 이제 다 설정해 준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DMA 채널을 하고 나왔는데 DMA 채널이라는 거는 CPU를 통하지 않고 각 장치들이랑 메모리가 직접 데이터를 주고받고 할 수 있는 그런 통로를 보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IO 주소다라고 하게 되면 IO가 인풋 아웃풋의 약자거든요. 해서 각 장치들이랑 CPU가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고 하기 위한 그런 이제 메모리 영역을 보고 우리가 IO 주소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IRQ다, DMA다, IO 주소다 이런 것들이 각 장치들마다 다 이제 따로따로 할당이 돼야 돼요. 중복되는 게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더라. 그런 충돌이 발생하지 않게 자기가 알아서 윈도우가 알아서 전부 다 이제 설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OLE다 그러면 이제 OLE라는 거는 우리말로 한마디로 얘기하게 되면 이제 개체라는 거를 연결하거나 삽입해주는 그런 기능을 보고 우리가 OLE라고 합니다. 그래서 OLE 그러면 이제 개체를 연결하고 삽입한다. 개체 연결, 개체 삽입하는 거 그런 기능이 OLE다라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얘는 쉽게 얘기하면은 뭘 얘기하냐면은 내가 만약에 그림판에서 그림을 하나 그렸어요. 그러면 그 그림을 우리가 이제 문서 같은 데다가 이제 삽입할 수 있겠죠. 그런 기능을 보고 우리가 OLE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앱에서 작성된 그런 문자가 됐든 그림이 됐든 그런 것들을 현재 작업 중인 그런 문서 같은 곳에다가 우리가 집어넣는 거, 삽입하는 거, 연결하는 거 그런 기능을 보고 우리가 OLE 기능이라고 그렇게 부른다라고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때 이제 삽입했을 때랑 연결했을 때 차이점이 있어요. 내가 삽입을 하게 되면은 문서에 삽입한 그 그림 있죠? 그 그림을 내가 그림판에서 수정을 했어요. 수정을 해도 문서에 들어있는 그 그림은 변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개체를 연결을 시켰어요. 연결을 시키게 되면 그림판에 있는 그 그림과 문서에 들어있는 그림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림판에서 내가 그림을 수정하게 되면 문서에 들어있던 그 그림도 같이 수정이 됩니다. 해서 OLE로 연결된 그런 이미지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림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은 원본 앱에서 수정을 하거나 편집을 하게 되면 그 내용이 그대로 어디에? 해당 문서에 어떻게 된다? 반영이 되더라. 같이 변한다.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연결한 거랑 삽입한 거랑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OLE다 그러면 이제 개체를 연결하고 삽입하는 거다.
요것만 잘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255자의 긴 파일 이름 그렇게 나왔습니다. 얘는 뭘 얘기하냐? 우리 컴퓨터에 보게 되면 파일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뭐 셀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그 수많은 파일들이 있는데 이름을 이제 자유롭게 최대 255자까지 그렇게 우리가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 255자까지 긴 파일 이름을 우리가 지정할 수 있더라. 그래서 NTFS 여기서는 이제 유니코드라는 그런 문자를 이제 사용해요. 이 유니코드가 세계 각국 언어를 통일된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코드를 보고 우리가 유니코드라고 하는데 이 유니코드를 가지고 세계 각국 언어들을 다 표현할 수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뭐 한글로만 파일 이름을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세계 여러 문자들 있죠. 그런 문자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파일 이름을 우리가 지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255자까지 쓸 수 있다. 요거 잘 기억하시고요. 그때 이제 우리가 파일 이름을 지정할 때 이런 특수 문자들 있죠. 이런 것들은 제외하고 모든 문자 그리고 공백까지 포함시켜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공백을 사용할 수 있다 그 얘기는 우리가 파일 이름이 길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이제 띄어쓰기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공백도 하나의 문자로 취급이 돼요. 그 다음에 우리 윈도우 10 같은 경우는 이제 64비트로 이제 데이터를 전부 다 처리를 합니다. 우리 이전 버전이 이제 32비트짜리가 있었고 그 이전 버전이 16비트, 그 이전 버전이 8비트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 데이터 처리하는 방식이 있었어요. 요 우리 윈도우 10은 완전한 64비트짜리예요. 그래서 완전한 64비트로 데이터를 처리하기 때문에 더 많은 양의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들한테 좀 더 빠르고 효율적인 그런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우리 64비트 데이터 처리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전 버전이 32비트라고 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윈도우 10이 완전한 이제 64비트짜리요. 이게 무슨 말이냐? 데이터를 한 번에 처리할 때 32개씩 처리하냐? 아니면 64개씩 처리하냐? 그 차이예요. 그 차이. 한 번에 데이터를 몇 개씩 처리하냐? 그 차이예요. 그래서 64비트, 완전한 64비트이기 때문에 데이터 속도가 훨씬 더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윈도우 특징에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딱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이거 다 기억하기 너무 힘들다 그러면 얘랑 얘 플러그 앤 플레이 PNP 기능이랑 OLE 기능이요. 이 두 가지가 시험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됐거든요. 물론 다른 것들도 출제가 됐어요. 되긴 됐는데 얘네들이 주로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까지 다 기억하기 힘들다 그럼 이 두 가지라도 기억하고 지나가세요.